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넘버원 1인 기업 협회라고요. 1인 기업 협회는 이제 작년 4월 5일 날 설립된 단체이고요. 저희는 정말 1인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정말 1인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교육부터 해서 뭐 어떤 뭐 상표권, 마케팅, 홍보 등등 모든 것들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만들었고, 점점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특강을 진행하고 있죠. 오늘이 벌써 56회째네요. 매주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56회째 특강이고, 우리 오늘의 강사님은 우리 지금 오신 우리 생다연구소 김일 대표님이시고요. 우리 김일 대표님께서는 이제 독서 모임 브랜딩 전문가이시잖아요. 오늘 제가 특별히 부탁드려서 오늘 독서 모임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갖고 한번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따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일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1번, 운영하고 싶은 계획이 있다. 3번, 나는 그냥 책 읽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 5번, 이렇게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이 있고요. 엄일현 선생님은 그냥 곽재윤 선생님은 독서 모임에 관심이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최승희 선생님 독서 모임 운영하고 계시고요. 독서 모임 운영하는데 그냥 운영하는 분들은 어떤 것이 지금 이제 가장 그 독서 모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뭐 마이크 열고 하셔도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사람을 모집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스토리를, 그러니까 그 1시간든 2시간든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이끌어 나가는 그런 노하우 같은 거, 예, 그런 거 정말 있어야 될 것 같고, 가장 조금 힘든 게 그 사람을 모집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네요. 그죠? 네, 저, 어, 그, 예, 저도 말씀하세요. 동감입니다. 네, 예, 모집하는 부분이 제일 어렵고요. 그 예, 다음에 또,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예, 어, 운영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제, 예, 예, 그런 부분 유도를 해내고 어떤 주제를 해서 어떻게 유도를 해서 그 의견들을 많이 나눌 수 있게 예, 그렇게 하는지 그게 이제 운영의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예. 내가 그리고 뭐, 이야기 안 하고, 예,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걸 조금 너무 딱딱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하고 책 선정하는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이 정도 같은데. 그쵸. 그 다음에 책 선정. 중요하죠. 그러면, 어, 우리 그 엄일현 선생님은 독서 모임하고는 관련이 독서 모임하고 뭐 운영하고 이런 거는 뭐 특별히 지금은 안 하지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오늘 오셔서 듣고 싶은 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앞전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랑 또 비슷해요. 음, 또 독서 운영도 해보고 모임에는 싶긴 특별한 하지만, 관심은 없는데 그래도 그럼 이런 참여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어,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 전에는 제가 독서 모임 운영 노하우 뭐 5단계도 해보고요, 7단계도 해보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일단은 독서 모임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세 가지가 제가 우리 아까 저기 공지할 때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 이야기해서 세 가지 주제 얘기했죠. 강점하고 고객의 가치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었죠? 나만의 차별화. 결국
이제 우리 최승희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다음에 우리 우경화 대표님, 곽지윤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집은 어떻게 해요? 운영은 어떻게 해요? 근데 모집, 운영, 그다음에 지금 책 선정, 그 참가자 이야기 유도, 주제, 요거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게 운영을 어떻게 해요라는 것을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냐면 우리 독서 모임의 정체성을 찾는 거. 그러면 나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일까? 우리 우경아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그 독서 모임의 가장 큰 강점, 우경아 대표님만의 강점. 그러니까 이 독서 모임을 와야 되는 그런 이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우리 최승희 선생님이 독서 모임을 운영하시는데 최승희 선생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최승희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강점,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책의 내용에 충실하려고 하거든요. 좋죠. 책에 어떻게 예. 하면 그 저자의 생각을 예. 충분히 흡수를 해서 예. 그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 제가 이제 그 저자의 생각이 많이 드러나 있는 이런 문장들 요약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소주제에 따른 내용, 핵심 내용을 추려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데 예. 또 이렇게 그 참여자들이 못 읽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책을. 예. 그렇게 못 읽고 오더라도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스캐닝을 하게 되고 예.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고 네네.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내가 되돌려 줄 건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서 그걸 최종적으로 되돌려 줄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제를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엄청 그 준비도 잘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것을 이렇게 꼭꼭 집어서 이렇게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전해주기 전에 한 가지 체크해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최승희 선생님이 대표님이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는 최승희 대표님이 그런 책을 정말 이렇게 꼭꼭 씹어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함, 책을 잘 분석하는 그런 강점이 있다고 보면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독서 모임의 참가자들은 그 이야기를 기다리고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이제 큰 주제를 1인 기업 협회에 속한 책나무라는 그런 독서 모임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추종하고 있는 나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의 그 주제에 맞게 그래서 나를 찾고 나에 대한 주제가 많이 포괄돼 있는 이런 책으로 선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예를 들면 이제 1인 기업 협회의 그런 생각하고 같이 맥을 좀 같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일단 주제 선정이나 책 선정은 되게 잘 하신 거네요. 그죠? 그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결국 정체성이라는 거는 우리 독서 모임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 방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읽어야 될 부분이 고객들이 참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제는 그런 주제를 갖고 운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뭔지,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그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진짜 여기 와서 참여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인 기업하고 관련돼 있는 주제의 키워드, 그리고 나라는 나연구소의 거기에 핵심 주체가 나를 알아가는 그런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나를 알아갈 때 어느 부분을 알아갈까? 심리학적 부분, 심리학적으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그런 이 감정 터치하는 부분으로 갈 거냐? 또 깊이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그리고 그 나를 알아가는 게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알아갈 거냐? 뭐 다양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분들한테 한번 툭툭 던져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 결국 내가 어떤 아무리 좋은 거를 전달해주고 전해줘도 결국은 그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면 네. 그러면 그게 전달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 아까 우리 최승희 선생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거기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곽지연 선생님, 우리 참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하우를 배우려고. 아니 이게 그러니까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 것 같은.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거는 능력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강점 부분,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교감? 그렇죠. 그러니까 곽지윤 선생님이 잘할 수 있는 거, 우리 최승희 대표님이 잘할 수 있는 거, 우리 장수육 선생님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리더는 집중을 하면 돼요. 나는 설명을 잘 못해. 그러면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 시키면 돼요? 설명 잘하는 곽지윤 선생님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면 되죠. 곽지윤 선생님,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근데 우리 최승희 대표님이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거야. 곽지윤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곽지윤 선생님 그날 안 왔어. 나를 배신했어.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뭐 인원이 많다고 모든 사람들이 네. 다 참여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항상 보면 듣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말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듣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면 조용하고 혼자서 얘기해야 되고, 말하는 분이 많이 계시면 또 이 말 자르냐고 무진장 또 힘들어요. 어느 부분에서 잘라야 될지. 그냥 가만히 냅두면 그냥 자기는 딱 1분만 얘기하겠대요. 근데 1분을 가만히 냅두면 10분 가요. 맞아요. 제가 어떤 방법을 써봤냐면요. 저기 있잖아요. 시간 초시계를 재가지고 1분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띵띵띵띵 하고 소리 나게 하고, 시간 됐습니다. 그런 것도 독서 모임에서 제가 써봤어요.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말하는 거를 사람들은, 대개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말하는 걸 좋아하세요. 대부분 들으려고 오시는 분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근데 말을 안 시키고 내가 혼자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 딴짓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안 시켜주니까 관심이 자꾸 다른 데다 쏟아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화면을 확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가끔은 그러니까 저희 독서 모임도 제가 초창기 할 때 독서 모임뿐만이 아니라 이런 강의에 생따연구소의 강의에 화면을 닫고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민규 교수님이 처음 저희 독서 모임에 오셔가지고 신기하대. 어떻게 이 한 30명, 40명 되는 사람은 한 50명이 되는데도 화면을 다 열고 이 독서 모임에 참여하냐고. 근데 안타깝게 최근 들어서는 지금같이 절반 이상을 닫아놓고 있다. 근데 강의하시는 분들, 강의 뭐 우리 최승희 선생님도 많이 강의하시니까 느끼실 거예요. 더군다나 온라인에서 강의하면 어때요? 화면이 샥하면 네.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막 가슴이 답답해지잖아, 강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사람들이, 근데 재밌는 게 참여하게끔 만드는 게 지금 저희 화면 닫고 들으시면서도 숫자 다 올라오거든요. 강의를 듣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문을 닫았다고 또 무시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가 강점이라는 게 누구의 강점이냐 하면 운영자의 강점이에요.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좀 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나는 책을 리뷰를 잘해. 그러면 그렇게 리뷰를 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듣는 사람을 꼭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나는 비주얼 있는 거를 잘하면 비주얼 있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소통이 되게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임정희 선생님이 오셨다고요? 네네네. 와, 그 우리 선수가 여기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임정희 선생님은 독서 모임에 어떻게 운영하세요? 혹시 그 마이크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임 박사님 독서 치료 쪽 많이 하시는 독서 그 치료하고 많이 하시는. 우경화 동아리 대표님이 그 대변인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신 건가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예, 우리 홍태근 선생님은 독서 모임을 하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홍태근 선생님? 그쵸. 시간이 이게 지금 11시가 넘어가니까. 괜찮습니다. 저 오,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저는 그냥 브랜딩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서 그냥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브랜딩 돼요. 퍼스널 브랜딩 돼요. 그런데 그러면 홍태근 선생님이 가장 내가 생각할 때 자신에게 강점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제가 책 보는 거 좋아하고 좀 음, 책 많이 읽고 생각 많이 하는 거, 뭐 그런 거. 그게 아니면 박람회나 전시회 좋아하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독서 모임하고 박람회하고 전시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둘 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라는 거죠. 박람회나 전시회나 책이나 그걸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많다는 거. 그러면 내가 독서 모임 운영자면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저라면은 배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니까 배우는 쪽이 많이 되겠죠. 같이 여러 가지 책을 요약해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예, 예. 아마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자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운영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누가 가르쳐 주나요? 뭐 리더를 좀 정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좀 운영하는 방식을 배워서 조금씩 그냥 리드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사람들이 좀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발표를 하도록 좀. 그러니까 그러면 발표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쵸.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네. 예,
배우려고 올까요? 아니면 자기가 가르치려고 올까요? 보통은 배우러 오겠죠. 가르치러 그렇죠. 오는 사람은 소수. 예.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배움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엄청난 강점이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뭐가 있냐면 우리한테 온 사람들의 그 고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지 그거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네. 내가 그런 배움에 대해서 갈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리더로서 그분들의 어떤 부분을 긁어주면 돼요? 그분들의 뭐 구책에 대한 궁금증이나 아니면 박람회나 전시회 관련해서 뭐 어떻게 쉽게 관람할 수 있는지, 뭐 어떤 박람회가 전시회가 있는지. 그렇죠. 예. 그런 길들을 그거를 내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아니면 그분들이 스스로 찾아가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스스로 찾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최고의 배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홍태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런 배우는 그런 거를 열심히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 참여자들한테 그런 네. 길을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려줄 수가 있겠죠. 네. 예, 그게 나의 강점이에요. 네. 나는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네.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나도 배우는 걸 좋아하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를 자꾸 전해주려고 하면 좀 그러면 무리가 있겠죠, 아마. 참여자들이 힘들어하겠죠,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리더들은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네. 참여자들한테 놀이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놀이터.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네. 나는 못해 게임도 못 시키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내가 게임 하겠다고 거기에서 막 웃고 막 이렇게 하면 네.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어렵죠. 그렇죠. 나는 배움에서 어느 부분에서 가장 즐거웠어. 그게 다 사람들이 똑같이 네.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런데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접목을 시키면 돼요. 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과거에 하고 제가 지금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네. 이런 모임을 운영하면서 여간해서 네. 좀 그 썰렁 개그도 옛날에는 부정적인 개그를 많이 했어요. 아이 그것밖에 아,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야, 정말 그 정도예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네. 그런 때도 있어요. 속에서는 있잖아요. 야, 저건 네. 아니잖아, 솔직히.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네. 제발 좀 바꾸시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런 상황에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조그만 거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야, 정말 최고예요. 오늘 진짜 멋지세요. 오늘 아, 말씀하신 그 말 한마디가 여기에 네. 계신 모든 분들이 환하게 얼굴빛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네. 그분이 갑자기 얼굴빛이 환하게 바뀌거든요. 네.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그 기분이 좋아지는 게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강점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뭘 잘하는지 그런 거를 보고요. 네. 그거에 맞게끔 독서 모임 판을 짜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독서 모임의 판을 짤 때 내가 어떤 그 독서 모임, 어떤 형태의 모임으로 끌고 갈 거냐. 나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마이스 산업업 쪽으로다가 갈 거냐. 그죠? 네. 전시 산업 쪽으로다 해서 사람들한테 마케팅적인 측면에 책을 읽히게 할 거냐. 아니면 우리 최승희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인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1인 기업이라는 건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모든 걸 다 어떻게 보면 수용할 수도 있고요. 나라는 관점에서도 보면 나가 너무 넓어. 네. 나의 성격을 볼 거냐? 그죠? 그러면 나의 어떤 목걸이를 볼 거냐? 나의 네. 옷을 볼 거냐? 나의 외모를 볼 거냐? 감정을 볼 거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보여지는 게 다 달라요. 그 넓은 것 중에서 그럼 어느 쪽으로 할 거냐? 네. 우리는 그 마음에 이런 감수성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것보다
네. 이 그 저기 가깝게 느껴지는 이런 그 감정 저쪽 그 DID인가요? DYD인가 윤숙희 대표님 하시는 그 감정 코칭 같은 그런 네. 개념으로 받아들일 거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나라는 관점에서 엄청 많이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그 나라는 관점에서 관계를 보고서 이야기할 거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독서 모임 할 때 이번 달에 책 선정하는 거는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달이고요. 이번 달에는 내가 좋아하는 여행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나라는 주제에 대해서 무진장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에는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요. 아, 네. 재밌어요. 저희 독서 모임에 연애원이 한 50명이 좀 넘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매월 제가 책을 선정해서 나눠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책에 자신이 읽고 싶지 않은 책이 있으면 그 달에는 참석을 안 해요. 아, 읽고 싶지 근데 않은 책이.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판을 확 깰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 일관성 있게 가는 저만의 그 네. 룰이 있어요. 우리 독서 모임에. 네. 그러니까 그 룰을 정해놔야 돼. 네. 요즘에 독서 모임은 네. 그 지금 제가 시작할 때 작년에 제가 8월에 1년 조금 전에 시작할 때는요. 이런 온라인의 독서 모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독서 모임을 해도 사람들이 왔어요. 아, 근데 네. 지금은 독서 모임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요. 자기만의 네. 색깔을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러니까 아, 비즈니스는 네. 어떻게 해요? 이 타겟을 좁히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맞춰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분야의 타겟을 정해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아, 아까 그렇구나. 얘기했을 때 1인 기업의 네. 관점에서 보면 네. 마케팅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간 관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인 기업이니까 브랜드도 되고요. 그리고 네. 그 안에 컨텐츠도 있고요. 그 네. 다음에 광고도 마케팅도 있지만 마케팅하고 광고하고는 또 달라요. 광고 있고 홍보 있고 네. 유통도 있고 네. 그러면 그리고 유통도 지식이 유통이 있고 실물 유통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번에는 어떤 부분으로 할 건지 그거를 네. 정해서 그리고 우리 1인 기업협회에서 네. 주로 관점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많이 가요. 그리고 아, 네. 우리는 1인 기업 관점에서 어느 관점에서 많이 가냐. 우리 우경아 대표님이 가장 그래도 핫하게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책 쓰기. 그렇죠. 전자책이잖아요. 책 네. 쓰기. 예. 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1인 기업에서 할 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우경아 대표님이 하시는 게 한국 작가협회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열심히 키워가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1인 기업 중에서 글쓰기 관련돼서 뭐 이런 형태의 그러면 책 쓰기도 어떤 책을 쓸 네. 거야?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그런 정체성을 좀 잡고 그러니까 범위가 1인 기업은 너무 넓어요. 나도 너무 넓어요. 네. 예,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이제 최승희 대표님은 이제 시 같은 거 이런 거 엄청 또 낭송인가요? 낭독인가요? 이런 부분은 아주 최고시잖아요. 저도 시를 좋아하고 저는 2019년 11월에 부산문학에서 네. 신인상 받고 시인으로 등단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시를 엄청 좋아해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시를 썼고 그렇게 해왔는데 네. 아직 네. 시집을 못 내놨어요. 제가 시를 한 150편 써놨는데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곧 한번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이거를 만들어 놓고 정체성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네. 그렇게 되면
도서 선정이 엄청 쉬워져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쵸. 마음을 다루는 책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네. 나를 돌아보고 너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책이 최근에 나온 네. 이민규 교수의 생각의 각도 같은 거 이런 거는 네. 되게 또 좋아요. 제가 그거 갖고 생각의 각도 챌린지도 거기가 질문이 79가지가 있는데 네. 나를 돌아보는 질문이 3분의 1개, 너를 돌아보는 질문이 3분의 1, 그리고 인생을 네. 향유하는 질문이 3분의 1. 그래서 네. 25개 정도씩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실제로 질문을 써보면 네. 저자가 원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마음에 있는 게 치유가 되고요. 네.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요. 인생을 향후하는 걸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서 접근을 하면 된다고. 그리고 네. 두 번째에서 가치라는 관점, 고객의 가치라는 관점에서는 예, 괜찮습니다. 예, 쉬셔요. 예, 고객의 그 관점에서 네. 이제 그 내가 그 정체성을 내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모임을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리더들이 그 신경을 써야 될 게 그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또 가져가고 싶어 하고 여기서 얻어가고 싶어 하는 그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좀 잘 이렇게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가치. 생따나비의 독서 모임은 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네.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구나. 근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게 제가 사실은 유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네. 여러분들 지식이라는 게 어떤 걸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걸 지혜라고 생각해. 지혜와 지식이다. 이거를 내가 딱 저거는 지혜야, 저거는 지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네. 어떤 형태로 되면 그거를 지식이다, 지혜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형태가? 가공되지 않은 정보가 지식을 좀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정보가 아마 지혜라고 하지 않는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그게 지식인지 지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식은 정보고 지혜는 직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아냐고. 뭐 홍태근 선생님이 그림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이 많은 네.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책의 내용이나 제 방대한 뭐 박람회 갔던 거나 전시회 갔던 거 경험을 얘기한다거나 그렇죠. 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예. 결국 네.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식이나 지혜는 네. 많은 양의 인풋을 갖고 네. 어떻게 해요? 우리 뇌 속에서 네. 사고를 해요.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네. 논리적으로 그것이 가공이 돼서 정리가 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한테 정보로서의 역할을 하면 지식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 사람의 삶에 지혜를 얹어주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네.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해야 그분이 네. 지식이 많은지 지혜로운지 알 수 있는 거지. 아웃풋이 돼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좀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표현을 해야 우리 이민기 교수님의 책에 표현해야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표현해서. 우리 연인 사이에 너 내 마음 알지? 네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속에 빨간 마음이 들었는지 파란 마음이 들었는지 표현을 해야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슴을 확 열고 야 봐봐 빨간 마음이잖아. 봐봐 하얀 마음이잖아. 보여줘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한다 표현하고 내가 좋아하면 좋아한다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고객이 알아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상대편을 좀 고객의 마음을 읽고 그 가려운 부분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그 생따나비에 오시는 분들은 말을 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오셔야 되니까 조용한 분들이 왔다가 잔잔한 것 같은데 말을 잘 못하니까 또 조용히 사라지시기도 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잘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려 보려고 했는데 네. 그게 되게 어려워요. 음. 그 실제로 우리 최승희 대표님이 이제 독서 모임 운영하시다 보면 사람 개개인의 그 사람의 마음대로 그걸 만져주고 그걸 해준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쵸. 예. 사람 마음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그쵸.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네. 그 마음을 예, 감싸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 근데 음. 그거를 꾸준히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인풋이 되고 아웃풋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그러니까 그러려면 고객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고객의 그게 마음을 고객이 읽어주는 느끼는 가치거든요. 고객의 느낌 같이. 예.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차별화인데 독서 모임을 차별화는 사실은 독서 모임을 어떻게 잘 운영해요 이런 것보다 네. 나만의 가치를 담고 있어서 네. 참여하는 사람들이 네. 여기에 가면 이게 달라. 음. 우리 최승희 대표님한테 가면 사랑이 있어. 정이 있어. 그냥 저분이 이야기하면 그냥 따뜻해져. 음. 그런 거.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조금 그게 되려면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냐면 또 가장 먼저 얘기했던 강점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독서 모임에 오는 사람들이 지식을 얻어가려고 오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책을 안 읽으시면 안 읽은 대로, 읽으시면 읽은 대로 참여하게 하면 돼요. 근데 너무 책의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참여하시는 분이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책을 안 읽은 분이 거기에 들어오면 그 이야기를 들으러 올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난감하겠죠? 그렇죠. 네. 예? 소외감? 그러니까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책을 안 읽어오면 거꾸로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면 저분들이 책을 안 읽고 왔으니까 그거를 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느끼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 독서 모임은 책을 안 읽으면 가가지고 말도 못하고 듣는 거 가지고 안 돼요. 근데 말을 많이 시키잖아요. 내가 전달 안 하고 말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야기할 때 꼭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 하라고 그래요. 책 얘기하라 소리 안 해요. 근데 그 수다가 20명이 해도 50분이고요. 30명이 해도 50분 걸려요. 근데 10명이 해봤는데 10명이 해도 50분 걸리더라고요. 내가 이게 잘못된 건지 내 머릿속이 그렇게 그 50분에 맞춰진 건지 하여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맨 앞에 이야기한 사람은 1분 얘기해놓고 50분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방을 자꾸 키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3명씩 들어가서 20분 주면 1인당 7분씩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독서 모임에 어떻게 보면 차별화라고 하면 수다방이에요. 수다방. 그리고 그 수다방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인풋했으면 내 생각대로 내 사고대로 가공을 해서 그거를 아웃풋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사실은. 아웃풋할 수 있는 걸 키워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얘기는요.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것을 인풋해가지고 그 안에서 내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잘 가공을 해가지고 상대편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게 아웃풋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게끔 그 장을 마련하는 것이 대화. 대화.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는 무슨 과목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철학 과목을 여러 학기를 가르쳤어요. 철학 과목을. 철학금. 철학을 가르칠 때 저는 대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언제 사람이에요? 플라톤은 언제 사람이에요? 플라톤이 주장한 그 가장 중요한 주장은 뭐예요? 소크라테스 변명의 책의 내용의 주제는 뭐예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는데 너는 누구예요?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런 얘기했지. 네. 네. 홍태곤 선생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저요? 그냥 네. 사색가? 사색가. 아,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딱 얘기했을 때 사색가. 네. 우리 곽지은 선생님은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행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여행하며 책 읽는 사람? 아,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어렵다. 이 짧은 시간에 그 얘기가 나올 때 나는 이제 그 첫 번째 홍태근 선생님 사색가 해가지고 곽지은 선생님은 무슨 또 뭐 공상가 뭐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예,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러잖아요. 꿈이 당신 꿈이 뭐예요? 그랬을 때 3초 안에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진짜 꿈이 리얼 꿈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실된 꿈이 없는 거다. 왜 그러냐면 맨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최승희 선생님 말씀처럼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낼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상대편이 말을 할 수 있게 할까요? 말을 시켜요. 그렇죠. 말을 시켜야죠. 근데 말을 시킬 때 상대편이 불편하지 않게 말을 시켜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원래 홍태근 선생님 말씀 잘하시죠? 말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원래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시키니까 금방금방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우리 엄일현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어떤 거 말? 이렇게 이렇게 대화할 때 이야기를 좀 잘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듣는 편이세요? 듣는 편이고 좀 조용한 편? 조용한 편이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시니까 어때요?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아우, 감사해요. 이게 좋대요. 그러니까 예,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또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엄일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차분하시잖아요. 그죠? 되게 말이 없으신 분들이 뭐가 있냐면 말씀을 딱 시키면 긴장해가지고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엄일현 선생님은 나는 말을 막 안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을 되게 조리 있게 잘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옆에서 지금 남편 자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되게 잘 하시는 분이라고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딱 시켜보면 금방 내 이야기를 정리해서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해보신 분들이에요. 근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이야기를 안 해본 사람들은요. 말을 시키면 말을 잘 못해요. 예, 시간이 됐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지금 금방 우경아 대표님이 메시지를 날렸어요. 저 11시 30분까지 한다 그랬는데 31분이 됐어요. 그래서 정리해가지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독서 모임을 잘 하시려면 내가 뭐를 잘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독서 모임을 끌고 갈지 방향성하고요. 그거를 정확하게 해줘야 나를 찾아오는 이 독서 모임, 우리 독서 모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고요. 그리고 그래야 거기에서 책들이 선정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나를 알아가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어느 부분에서 알아갈 건가? 그런 게 그러면 내면으로의 여행을 갈 거냐, 외면으로의 여행을 갈 거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책을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선정해서 사람들하고 나눌 때 정말로 우리 그 참여자들이 가져가고자 하는 그 가치가 뭔지 그거를 좀 한번 잘 이렇게 눈여겨서 보시고 그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주는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고 싶으면 우리 참여자들이 가능한 짧게라도 그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부담을 좀 가능하면 적게 주는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독서 리뷰를, 북 리뷰를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요즘에 들어가지고 우리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막 시켜요. 제가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독서 모임에 오랜 멤버가 될까요? 아니면 그거 참여시켰다고 바로 떠날까요? 오랜 멤버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래 같이 가겠죠. 그거를 수용하고 그거를 발표했다면 같이 네.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우리 최승희 선생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운영하다 보면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저 사람은 한 달짜리, 저 사람은 세 달짜리.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이냐고 하면 그게 이제 교감을 통해서 그리고 리더가 앞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읽혀져요. 우리 그 강의해 보면 강의를 이렇게 쭉쭉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그거를 튕겨내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인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읽어서 이렇게 전달. 그러니까 내가 미리 저분은 한 달짜리다 그거를 읽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을 두 달, 세 달짜리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같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놓치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놓치면 어떻게 돼요? 영영 안 온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읽어야 돼. 그래서 고객의 가치를 내가 저분들이 원하는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정말로 나만 줄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주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서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나의 강점을 알고 그리고 고객의 그 가치를 알고 내가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거냐 하면 비즈니스도 성공하겠죠. 그죠? 네. 예.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해서 짧게 이렇게 한번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뭐 이렇게 패키지 없이 이렇게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정상수처럼. 그러면 또 혹시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잠깐 질문 받고요. 네, 질의응답 좀 시간 하고요. 네. 우리 뭐 곽지은 대표님도 있어가지고 궁금하겠을 것 같은데. 아, 저 아침에도 뵈가지고. 아, 그래요? 자주 뵙군요. 아침에 뵀는데 또 보고 싶어서 오셨네요. 네, 가지고. 아, 이게 자꾸 봐야 정이 든다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근데 곽지훈 선생님도 열정이 참 대단하시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운영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잘하시니까 되게 그런 방향 이런 거나 그런 게 좀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또 뵙고 있지만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승희 대표님께서는 오늘 좀 들어보고 우리 청남호에 조금 적용해 볼 만한 지점들이 혹시 어떤 게 있으신 생각이 좀 드시는 게 어떠셨어요?
네. 어,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진짜 고객의 그 가치 면에서 정말 마음을 읽어주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깊이 있게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책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자들의 의견을 물어서 선정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측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네, 아무튼지 좀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의 어떤 모임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정말, 인식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나만의 차별화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와 닿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곳에서 찾지 못할 것을 여기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의 이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을 거기에다 입혀서 조금 더 특색 있게 그렇게 좀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책을 참여자들한테 이렇게 선정을 하게 하면 그게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그렇죠. 예, 참여자들은 각 다 달라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독서 모임의 정체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책을 골라서 우리는 이런 형태의 방향으로 간다. 이런 스텝으로 간다. 요번엔 요거고 다음엔 요거고 요거고.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를 찾아가는 관점에서 보면 나의 외면에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이런 어떤 단계의 책을 선정하든지 그런 거를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거를 이제 계속 가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떻든 최승희 선생님이 가장 잘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고객의 그 원하는 그런 부분을 긁어줘가면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강점으로 확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부각이 되면 거기서 차별화가 오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홍태근 선생님은 좀 뭐 도움이 되셨나요?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생각이. 네. 어떤 부분을 가장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좀 포인트를 좁혀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네. 그리고 저의 특성에 맞춰서 이게 제가 말하기 좀 힘들 때 말을 부드럽지 못하게 하기보다 네. 조금 더 듣는 자세로 나아가서 사람들이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그리고 저도 좀 더 제가 배우고 싶은 마음을 좀 더 충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도 만족하고, 그리고 같이 독서 모임을 하는 고객 혹은 그런 팀원분들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또 지속이 오래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네. 자기 말은 10%만 하고 90%를 들어주면 네. 예, 그분한테 정말 말씀 잘하십니다. 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러면서 상대편을 이야기하게끔 하면 그게 가장 좋죠. 그렇군요. 제일 힘든 맞아. 제일 힘든 거. 이게 어떤 때는 들어주는 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너 피곤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 제가 곽지훈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친구야. 지훈아, 오늘 나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 차 한잔 마실래? 그래고 찾아갔어요.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곽지훈 선생님 야야야야 너 뭐가 힘드니?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야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그 와서 밥 먹자고 한 친구가 지쳐가지고 돌아갔어. 그러니까 만나자고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 음. 그거를 끝까지 했는데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니? 내가 오늘 있잖아. 네 이야기 듣고 내가 너무 행복했어. 맞아, 나는 맞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기가 혼자 다 얘기해놓고 아,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맞아요. 그럼 우리 최영숙 대표님이나 신영숙 대표님은 혹시 뭐 질의사항 있으세요? 그리고 다 말씀은 다 들어주신 것 같은데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네, 말씀하실 상황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예. 그래요. 네, 교수님 어이구, 반갑습니다. 놀래라. 놀래라. 아니 포항 앞바다에도 사이다가 뜨나요? 제가 네. 운전하고 오면서 중간에 들어왔거든요. 아, 강의를 들었는데 그 독서 모임에 하면서 이제 강점을 찾고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통하여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운전하면서 이제 귀담아 들었어요. 들으면서 아, 참 이렇게 맞다 이런 공감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좀 늦어서 차분하게 앉아서 강의를 들을 수 없었는 게 좀 안타까웠는데 끝까지 늦게라도 잘 들어왔다 싶었고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들어주셔서.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신영숙 대표님 말씀 가능하세요? 마이크 켜주셨네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통화를 못해서 다음에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오늘 강의는 제가 좀 듣고 싶었던 거라서, 네,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좀 관심이 이제 독서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네, 그런 거를 좀 알게 돼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한번 또 구성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활용을 해보고 싶으셔요? 지금은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거를 들었는데, 그 전에 이제 저의 강점이나 내 가치관이나 오늘 말씀하신 것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그거를 좀 잘, 다듬고, 좀 해놔야,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해놔야 제가 방향성을 잡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그것 중에서 제가 이야기 안 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나 안 했거든요. 그게 네. 혹시 뭔지 아세요? 신영 선생님? 글쎄요, 뭘까요? 해보는 거예요. 음, 독서 모임을 시작해보는 거예요. 네. 시작해보면 예, 최승희 대표님이 해보시니까 네, 느낌을 아는 것처럼 네, 아무리 그 계획을 짜봐도요. 네, 네, 독서 모임 해보지 않으면 네, 네. 알 수가 없어요. 옆에서 참여하는 거 갖고는 절대 못 느껴요. 네. 아, 네, 그거를 좀 느끼긴 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네네. 학부모들이랑 같이 해서 독서 모임하고 많이 좀 활동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바로 딱 실행을 하면 되는데 예전하고 다르게 이렇게 좀, 신중함? 예, 조금 더 막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이민기 교수님이 그 얘기해요. 그 제자가 맨날 지각을 해가지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지각을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교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지각 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는지 아세요? 책에 딱 나와 있는데 그냥 벌떡이래요. 아, 그러니까 아, 그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네네.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준비하지 말고요. 다만 네네.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준비해야 될 게 네, 우리 독서 모임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거고 네네. 그리고 내가 진짜 배우고 싶으면 나는 이런 거를 배우고 싶어. 그럼 네. 그거 정해가지고 그거를 단계적으로 스텝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음, 원하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같이 하면 돼. 아, 음. 네네. 그러니까 내가 고객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네, 나한테 맞춰서 그런 분들만 땡겨 와도 돼요. 그게 차별화예요. 아, 네, 차별화. 맞습니다. 예, 네,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차별화가 돼요. 아, 음, 네. 아,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네네. 힐링이 답이다. 맞네요. 차별화. 오늘 우리 김일 대표님 뭐 팬들이 많이 오셨네요. 아무튼 뭐 저도 매주 수락산마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매주 뵙고 있는데 뵐 때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하면서 제 되게 영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운영하시는 그 도군모하고 뭐 생글생 이런 프로그램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또 모르시는 분 계셨으니까는. 아,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독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따나비라고 독서 모임이 있어요. 내년 연회원 제가 모집을 하는데요. 어, 지금 25만 원 해요. 그러면 이제 올해 그 11월, 12월 두 달치는 면제해드리고 이제 어울리버드에 있어서 그리고 내년도 저희는 독서 모임에서 독서법, 그 다음에 습관 실행, 그 다음에 트렌드, 그 다음에 성공학 이렇게 그 네 가지 영역을 분기별로 이렇게 책을 돌려가면서 내년에 이렇게 실행을 할 거고요. 올해까지는 요거 부분에서 세 가지 부분을 했어요. 독서하고 실행 습관하고 그 다음에 트렌드 요렇게 해서 올해는 그 책을 선정을 해서 했었고요. 내년에는 이제 거기에 성공 마케팅 일부 이렇게 지금 같이 넣어서 책을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독서 모임 운영자반 과정이라고 해서 지금 이런 독서 모임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강좌 4주짜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11월 첫째 주에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요번에 10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습관 챌린지는 이번엔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68일 동안 지난번에는 그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잠재의식 100일 챌린지를 했고요. 그전에는 생가의 각도 갖고 또 30일 챌린지 했고요. 요번에는 그전에는 생떠나비 회원들 대상으로 무료로 했고요. 요번에는 100% 완수하면 100% 돌려드리는 유료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아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해피꿈 북클럽이라고. 요거는 전략 독서, 강의, 글쓰기까지 3개를 같이 하고 100일 동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 아내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글쓰기, 책 쓰기죠. 책 쓰기 프로그램 하나 하고 있고요. 좀 프로그램 많이 하죠. 제가 또 1인 기업을 하기 때문에 1인 기업 창업 전수 코칭 과정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요거는 이제 고액 프로그램이 실제로 창업할 사람들만 기업을 창업할 사람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경화 대표님 작가협회하고 저는 독서협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뭐 독서 모임 마찬가지로 우리 김일 대표님은 그렇게 알차게 주변 분들 참가하신 들 평을 들어봐도 너무 이렇게 좋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 뭐 나타나서 이제 워낙 인품과 성품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늘 우리 같이 응원하고 지지하고요. 오늘 너무 이렇게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모두 편하게 고맙습니다. 돌아가시고요. 더 많이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